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각국은 미국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 큰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우방 국가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경제보복과 군사 위협을 펼쳐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로 인해 중국 정부의 위협이 끝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화교방송 매체인 NTD-TV는 미국 싱크탱크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호주 등 미국의 우방 국가들을 상대로 한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압박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 각국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지레짐작으로 굴복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중국 정부는 종종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외교적 보복수단으로 해당 국가의 상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은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자국이 주장하는 영토관할권과 외교노선에 다른 입장을 내놓은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몽골에 이르기까지 주요 8개국을 상대로 가진 경제보복을 감행했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상대 국가를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반중 노선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 행위는 상호이익에 기반한 교환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수단과 비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경제교류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시장 전체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는 상호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쪽이 이성적인 수단과 사고방식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그는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연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압박이 이들 국가의 일부 기업이나 산업에 고통을 주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들 국가의 대중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대신 일부 국가가 더 강경한 외교 노선을 채택하도록 구실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의 화교방송 매체인 NTD-TV는 이 같은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과 호주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호주의 경우를 놓고 보면 지난 2019년 당시에 호주 정부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보건위기 책임론을 제기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과 주요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호주를 상대로만 가진 무역보복을 감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흥미롭게도 석탄과 보리를 비롯해 호주산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자가당착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산업특성상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석탄이 필요한데 이 중 상당 부분 의존해왔던 호주산 석탄을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보복 조치를 취한 지 불과 2년 만에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심지어 전력난까지 들이닥치면서 중국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고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중국 정부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패를 만만히 보고 세계 무역 규범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무역 보복을 감행하고 나섬으로써 중국 경제를 끝모를 파국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호주 정부가 이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자신감 넘치는 대응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의연한 대응이 큰 귀감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16년 당시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승인하자 중국 정부가 이에 반발해 한국 기업인 롯데가 소유한 중국 내 모든 매장을 폐쇄시키고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일시에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 있는 생산 기반을 모조리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전하는 대응을 펼침으로써 중국 정부를 경악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비롯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이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세계 인류 콘텐츠로 발돋움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한국 정부도 자국 기업들의 대응에 발맞춰 이른바 신남방 정책이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를 상대로 특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아시아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당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간섭과 위협에 시달려왔던 많은 국가와 기업들에게 큰 용기를 안겨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계 각국은 한국 기업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중국이 더 이상 세계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켜본 미국 정부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과 한치의 양보 없는 패권 경쟁에 돌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에 나섬으로써 결국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점차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처음에 그들은 전전긍긍하며 무역 전쟁을 시도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베이징의 방식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강력한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고, 이는 때때로 효과가 있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뒤이어 2020년에 불어닥친 글로벌 보건위기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자들은 보건위기 발생 이후 세계산업 사슬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감소했으며,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것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 무역전쟁과 과학기술 전쟁으로 인해 자유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들과 협력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건위기 이후 사실 중국은 2020년 초에 생산재개에 앞장섰고 전 세계의 산업 공급망을 제공했지만 변덕스럽게 공장을 폐쇄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의 사슬을 끊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과 함께 방역을 빌미삼아 제멋대로 산업 기반을 쥐락펴락하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중국 내에 남아있던 생산시설들을 다른 외국으로 모조리 이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경제 기반이 나날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계 각국이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평론가들은 세계공장이라는 중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제가 약화됐기 때문에 협상할 미천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세계공장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기술 및 핵심 장비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중국의 기술 경쟁력마저 한없이 쇠퇴하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중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왔던 세계 각국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중국 정부에게 저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화교 매체인 NTD-TV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굴복을 노리고 취한 무모한 패착이 결국 한국 기업들의 맹렬한 반격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기반마저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용기를 얻은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한 대응을 펼침으로써 결국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한국 국민들의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전 세계가 부단히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이 같은 보고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거듭된 외세의 간섭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저항과 발전을 이어왔던 우리의 기상이 오늘날 초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마저 감탄시킬 만큼 세계 최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